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지수가 연일 힘이 없습니다. 근데 예상했던 결과죠. 어제 설명드렸듯 현재 코스닥이 W로 반등이 나오고 있던 중에 뚫고 올리기보다는 다시 요 박스에 갇혀가지고 횡보를 하자에 무게를 두자고 했습니다. 최근 ADR 바닥이 67%, 65%였던 때가 최저점 자리였고 지금 70 정도 됐으니까 이제 조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감매도권으로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ADR 75% 이하면 바닥권으로 판단을 한다. 그리고 예측대로 박스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 뚫어 올리지 못하고 밀리고 있죠. 이렇게 밀리던 중에도 주도주 일정주는 꾸준히 수익이 나오고 있고 금요일에도 수익이 나와줬고요. 스피도 현재 여기 2700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로 횡보하는 식으로 박스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ADR은 코스피가 75, 코스닥이 70 정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하락이 나온 후에 반등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부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10월 말부터는 반등이 나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추천주였던 SYS 딜텍부터 볼게요. 자, 역배열 세 번째 구간에서 4,300원 정도 할 때 재추천 드렸고 현재 45%까지 올라갔죠. 여기 끊은 다음에 흔들면서 쭉 올라갔고 단기 추세 이탈 없이 올라갔습니다. 금요일에 하락이 나오던 중에도 아직 11선 위다, 요 분홍색깔 추세선 이탈이 없다, 홀딩 구간이다 라고 했고 매도를 했어도 전량 매도할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분할 매도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여유있게 볼 분들은 이 분홍색깔 큰 추세선 그리고 11선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전량 홀딩을 할 수가 있었고요. 홀딩 사인 드렸고 역대 신고가 6150 경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거 일정 주기도 했죠. 재건 일정주 11월 5일 그리고 11월 말 25년 종전을 결정 지을 것이다. 요 일정으로 10월부터 미리 추천을 드렸고 선반영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차트 몰랐어도 일정 재료로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 10월 10일부터 SG랑 SYS 딜텍이랑 같이 동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무릎 자리에서 미리 추천을 줬다. 여기가 10월 10일이었고 11월 일정이었다. 10월 초에 미리 추천을 줬던 거죠.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기준으로 1차 노랑 10%, 그리고 2차 전고 20%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20% 이상 올라가는 건 중기 포지션이고 10%, 20% 수익 내는 건 단기 포지션이죠. 단기 포지션은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을 줬을 때 10%에서 20% 사이 내에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1차 목표가가 10%, 2차 목표가가 20%. 만약에 20%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하락한다면 수익권 내에서 챙겨주시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남아있는 물량을 30% 이상까지도 가져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흔들기 별로 없이 이전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 흐름으로 정석 타점에서 상승이 나와주면서 역대 신고가까지 올라갔다. 매수가 숫자로 알려드리고요. 손절가 숫자로 알려드리고요. 목표가 숫자로 알려드립니다. 텍스트로 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줍니다. 텍스트, 그림 두 개 다 알려주니까 정독하면 어려울 거 없어요. 자꾸 매수가 있나요? 손절가 있나요? 목표가 있나요? 묻는 분들은 텍스트도 안 보고 그림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는 거야? 정독을 안 하는 겁니까? 자꾸 목표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답답합니다. 추천주는 상승시 20%, 30% 이상 쉽게 간다고 했죠. 무릎에 사서 어깨까지만 가도 어깨에서만 팔아도 20%, 30% 정도 수익이 나온다고요. 기본적으로 추천주는 30% 정도 올라가 주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이 목표가 참고해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붙은 가격이 다른 가격보다 중요하고요. 목표가는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장중에 도달했을 때도 리오님께서 샵샵으로 알려드려요. 알람 사인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 추천주는 상승 시에 성공하면 20%, 30% 이상 쉽게 올라가기 때문에 설령 목표가를 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상승폭 내에서 맛있게 알아서 냠냠쩝쩝 드시면 되는 거예요. 손절은 짧게, 기대 수익은 크게 손익비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SYS 틸텍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를 전고점이었던 4,700원 정도 드렸고 2차 목표가를 5,100원 전고점 드렸고요.
요게 52주 신고가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뒤에 5,500원 역대 신고가 가격인 6,150원 요 두 개는 샵이 안 붙어있죠. 안 붙어있다는 뜻은 매물대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 1차 2차가 매물대가 강한 거니까 이 두 개를 돌파하면 5,500원 6,150원까지는 쉽게 올라간다 라는 기준으로 5,100원을 안착했을 때는 더 크게 역대 신고가까지 쉽게 노려볼 수 있다 이 뜻이었고요. 추천가 기준으로 전고점이었던 두 번째 전고점이었던 5,100원까지만 갔어도 이제 수익률이 20% 나왔으니까 단기 포지션으로서 충분한 만족스러운 수익이 나온 거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도 20% 30% 수익 나옵니다. 머리까지 가면 30% 50% 100%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건데 어깨에서만 팔아도 20% 30% 수익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표가를 제공하고 있지만 굳이 목표가가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딱히 상관은 없죠. 다음 SG로 또 설명드릴게요. 요게 박스 돌파 갭 메우기 노리고 재건주로 추천을 드렸었죠. 요 그림만 봐도 텍스트가 없어도 그림만 봐도 목표가가 1,800원이구나 노랑 화살표를 그려놨잖아요. 아 SG는 추천가가 여기고 손절가가 보라색 그리고 요 주황이 1,800원이 목표가구나 그림만 봐도 알 수가 있다고요. 근데 왜 목표가가 있냐요 라고 묻는 거지? 목표가를 1,800원 여기 주황색깔 그려놨는데 그리고 이렇게 1,800원 도달하면서 수익권을 줬고요. 요 밑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도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손절가를 1,200원 드렸었고요. 이탈이 없이 올라갔다. 3시 20분쯤에 검정 색깔 별로 추천을 드리고 돌파 매수가, 눌림 매수가 하락할 때도 계속 리딩을 드립니다. 목표가 보시면 1차 목표가가 1,500원 박스 상단이었고 2차 목표가가 갭 메우기 1,800원 아까 주황색깔 그려놨던 거예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할 수도 있고 시추 고속도로권으로도 갈 수가 있다. 큰 재료가 두 개가 붙었어요. 대한고래도 큰 재료고 재건도 큰 재료죠. 이번에 계속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는 시추가 아니라 재건 쪽이고요. 재건이 11월 일정주였다. 1,500원에 들어가가지고 1,800원에 매도했어도 20%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항대에 따라 매물대에 따라 목표가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기본은 1차 10%, 2차 20%지만 SG 같은 경우는 갭 메우기 구간이 20%로 큰 자리였기 때문에 목표가가 훨씬 더 컸던 거고 A 종목은 1차 목표가가 5%밖에 안 될 수도 있고 B 종목은 목표가가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SG는 현재 아직도 11선 위로 장중에 이탈은 있었지만 종가상으로 위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을 하시면 되겠고요. 꺾이면 금요일 저가 이탈부터는 정리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 아무튼 지금은 홀딩 구간입니다. 여기가 1,800원 주요 목표 갭 메우기 추천 자리였고 여기를 이제 돌파 안착한 다음에 추세 붙어서 쭉쭉쭉 올라갔죠. 이런 경우에 남아있는 물량이 있다면 계속 홀딩 하시면 됩니다. 추세 꺾이기 전까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물량이 있다면 계속 홀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추세가 꺾기 시작하면 요 내려가는 어깨에서부터 분할 매도 해가지고 전량 매도 챙기고 다음 타점에서 또 재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 꺾이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부터 경고를 드렸고요. 고점에서 이렇게 특히나 쌍봉 대문자 M 모양이 보이기 시작하면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펩트론의 9월 10일과 똑같은 타점이다 추천드렸었고 빠르게 노랑으로 바로 수익이 나왔던 타점 복습하시고요. 이렇게 과거의 타점을 복습을 하셔야 미래에 대응을 할 수가 있다고요. 과거 복습을 철저히 하도록 하자. 펩트론처럼 박스 옆으로 행보하다가 올라가는 그림을 우리가 노려봤었고 똑같이 움직여줍니다. 펩트론과 완전히 똑같은 흐름으로 움직여줬다. 이거는 뭐 앞에 봤던 거고 여기 보시면 SG 추천하면서 10월 10일에 펩트론이랑 똑같은 자리다 예시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펩트론을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SG를 크게 먹었으면 된다. 펩트론 9월 10일 발목자리 역별 돌파 초입 자리에서 바로 22% 급등이 나왔습니다. 요 타점에서 SG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SG가 다음날 바로 17% 급등이 나왔고 똑같이 행보하다가 급등이 나와줍니다. SG도 현재 요 자리에 위치해 있죠. 펩트론은 기술평가 계약으로 엄청나게 크게 더 빠르게 올라갔던 거고요. 펩트론도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 영역입니다. 현재는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에서 위에서 조금 단기 이평 이탈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죠. 11선이 이탈된 상태고요. 다음 재건주들 3등주부터 볼게요. 현대 에버다임 급등치고 장기 이평까지 빠졌다가 좀 큰 박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8,600원 그리고 7,0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는 박스 상단 부분에 위치해 있다. 다음 데모도 크게 작게 박스 움직여주면서 8,800원 그리고 1,600원 정도의 박스, 이것도 2년선 부분에서 저항이 좀 걸리고 있네요. 박스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SY는 SY 스틸텍이 신규 상장주로 상장한 다음에 좀 찬밥의 움직임이 있죠. 약간 좀 약해요. SY 스틸텍 쪽으로 수급이 다 쏠려가지고 기존의 대장이었던 SY는 좀 힘이 없다. 얘는 박스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다음 SK 하이닉스, 제 추천드리고 40% 상승 나왔습니다.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20만원 돌파, 영업이익률이 무려 40%. 그리고 하이닉스가 테슬라에 1조 규모의 AI 서버 필수 아이템인 ESSD 공급을 한다. 요 소식에 관련주들도 다같이 상승이 나왔죠. 이거는 기존에 9만원대가 차트상 최저점이다. 중장기 추천드렸었고요. 한번 50% 수익 나왔다가 또 한 번 더 여기서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180% 쭉 올라가고 뒤에는 밀렸죠. 뒤에는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이전 맥점이 15만원이기 때문에 15만원 지키면 또 반등 크게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15만원 밀리면 13만원까지 빠지는 거 생각하고 그때 또 반등 확인하면서 눌림 매수 추매하면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15만원쯤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지금 최대 4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이전 맥점 15만원 지키면 N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N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리딩을 보시면 9월 10일 리딩이고요. 이렇게 이전 맥점 15만원 알려드렸고, 삼성전자는 아직 역배열인데 SK하이닉스는 역배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드렸었고요. 당시에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을 타령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급락에 무게를 뒀는데 SK하이닉스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모건 스탠리가 우리가 틀렸다. SK하이닉스 목표를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9월 15일에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낮췄는데 꼴랑 1만원 올려가지고 어쨌든 상향을 하면서 본인들이 틀렸다고 인정을 했고요. 올해 3분기 SK하이닉스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점을 활용해서 눌림 추천하는 거는 우리가 삼천당 제약 월봉에서 배웠죠. 삼천당 제약의 기존 맥점이 88,000원이었고 이 기준은 꼬리는 무시하고 캔들 몸통 기준입니다. 양봉의 종가, 음봉의 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88,000원이었던 거고, 자, 요 자리에서 반등이 확인되면 N 패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요 위에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자, 140% 상승이 나왔죠. 요 구간에서. 삼천당 제약도 과거 리딩 보시려면 카페에서 삼천당 제약 검색하시면 상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과거에 신화가 어떤 리딩을 줬는가 복습하고 싶다, 타점 공부하고 싶다, 궁금하다, 그러면 카페에서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 카페에서 종목명 검색한 다음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려면 과거를 무한히 복습을 해야 됩니다. 과거를 복습해야 미래 예측이 되는 거고 현재에 적용이 되는 거죠. 다음 SG, 요것도 자, 여기가 역배열 돌파 초입 발목자리였다. 뭘로 배웠습니까? 펩트론으로 배웠죠. 펩트론으로 배웠기 때문에 SG를 똑같은 타점에서 추천해서 먹은 거예요. 요게 10월이고요 요게 9월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복습해야, 타점들을 복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고 손실 최소화가 가능하다. SK하이닉스 1봉이고요 이것도 역배열 돌파 나오던 자리에서 여기 15만원 정도 지켜주면 반등이 N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2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 큰 박스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종가상 이탈 없이 20만원까지 박스 상단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밀리게 되면 다시 15만원까지 내려가는 건 생각을 해야 돼요. 회색의 큰 박스가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요. 삼성전자는 당시에 아직 역배열이라고 했고, 금요일까지도 요 큰 역배열을 끊지 못한 상태로 작은 역배열도 끊으려고 하다가 끊지 못한 상태로 꼬리만 달고 또 신저가로 빠진 상태고요. 이렇게 역배열을 확실하게 끊어주는 구간이 확인이 되어야지 그때부터 좀 숨통이 트이는 거죠. 지금은 계속 악재 뉴스만 만연하게 나오면서 역배열 지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임말은 리딩방에 매번 실시간으로 설명을 주기 때문에 뭐 딱히 헷갈리고 그럴 게 없습니다. 줄임말을 쓰는 이유는 빠른 전달을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손목이 안 좋기도 하지만 일단 빠른 전달의 목적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줄여 쓰는 정도의 쉬운 줄임말을 쓰기 때문에 딱히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갔다 오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을 탔다. 그래서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지 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길게 말 안 하잖아. 짧게 알바 갔다 오는데 엘베 고장나가지고 계단 탔더니 체력 떨어져서 열공을 못했다. 알바, 엘베, 열공 이렇게 줄여서 쓰잖아. 누가 엘리베이터를 엘베라고 안 하고 엘리베이터라고 다 말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누가 아르바이트라고 해요. 알바라고 하지. 응? 줄여서 다 효율적으로 쓰잖아. 삼성전자도 삼전으로 줄여서 쓰고 요 정도의 줄임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줄임말에 너무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실시간으로 다 알려주니까 또. 다음 ESSD 관련주 SK하이닉스 호재로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오늘 에이직랜드가 제일 크게 움직여줬고요. 기존에 뻥튀기 상장 논란이 있었던 파두도 상승이 좀 나와줬죠. 파두부터 볼게요. 파두는 뻥튀기 상장 논란으로 하락이 나온 다음에 좀 올라오나 싶더니 다시 밀리면서 다운그레이드 박스가 되었고, 지수에 밀린 다음에 다시 역배열 돌파 발목 자리에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 자리에서부터 30% 상승이 나와주면서 월봉 역배열 돌파 발목 자리에서 가속이 붙었고요. 일봉을 보시면 여기 구름이랑 121선 돌파하는 자리에서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9월에 역배열 돌파가 나왔고요. 여기가 9월이고 이번에 10월에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와 주면서 전고점까지 올라와 줬고요. 전고점인 24,000원 정도, 여기가 또 이제 변곡점이니까 여기 맞고 떨어지면서 2만원까지 떨어지는 건 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추세 하단까지. 최근에 9월 9일부터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은 또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시고, 다음 에이직랜드, 얘가 제일 크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과거에서부터 지금 5월서부터 121선 저항 자꾸 주황 색깔에 걸리고 있죠. 여기 38,000원 정도, 여기를 종가상 안착을 해야 되고, 실패하면 다시 또 3만원 정도까지 떨어지는 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요렇게 3만원부터 38,000원 정도 사이에 박스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전처럼 3번 음봉 나왔던 구간 좀 크게 떨어지는 건 조심을 하시고, 18,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다. 다음 사마전기, 얘는 박스로, 얘도 큰 박스로 35,000원에서 55,000원 사이에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박스 중앙 46,000원 정도 121선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큰 박스니까 회색 박스 참고해가지고 대응하도록 하시고, 다음 TLB는 역배열 끄는 밑바닥 자리에서 11,000원 그리고 13,000원 정도의 박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박스 상단 맞고 떨어졌고, 얘도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회색 박스 그려놓은 거 참고해가지고 위아래 변곡점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피플바이오랑 아이큐어 볼게요. 피플바이오는 최근에 눌림 매수 기준으로 상한가 수익 한번 나왔었고요. 돌파 매수자는 미수익, 그리고 눌림 매수자랑 추매자만 수익이 나왔고, 어쨌든 일정주였고요. 자리 자체도 여기가 머리죠. 여기가 머리고 여기는 발목 자리에서 추천이 나갔던 거고, 이번에 수익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큐어도 같이 추천을 드렸었고, 얘는 하루 만에 27% 수익이 나왔던 애죠. 그 뒤에는 다 빠진 다음에 또 낙폭과대 자리에서 최근 반응이 나와주면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7월 22일에 피플바이오, 얘는 뭐 손절을 하던가 아이큐어가 하루 만에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팀플레이 수익 마감을 하던가 이렇게 대응을 해도 되고, 피플바이오가 여전히 눌림 매수 홀딩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리딩을 드렸었고요. 분할 매수를 해라. 아이큐어는 하루 만에 27%, 피플바이오는 당일 6% 손절해가지고 팀플 수익 마감하던가, 피플바이오는 월봉이 역돌초 바닥이어서 홀딩하면 된다. 아이큐어도 재추천했던 자리가 피플바이오처럼 발목 자리 완전 바닥이었죠. 여기가 머리고요. 여기가 뭐 발바닥 발자리고요. 발목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밀리다가 수익 주고 밀리다가 다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정 색깔 별로 3시 20분쯤에 추천드리고, 돌파 매수 가격, 눌림 매수 가격 다 알려드립니다. 손절가, 매수가, 목표가 다 제공해 드립니다. IQ도 이렇게 목표가가 있었죠. 텍스트 알려드리고요. 그림으로도 알려드리고요. 피플바이오로 다시 와서 요 최근 차트고 역배열을 끊어주면서 살짝 올라와 주고 있네요. 밑에 박스, 위에 박스. 현재 회색 2층 박스에 위치해 있고요. 네, 일봉입니다. 최근에 1년선에서 자꾸 맞고 떨어지고 있었어요. 자꾸 맞고 떨어지다가 재추천 드렸고,
돌파 기준 10%, 눌림 기준 20% 수익이 나온 상황. 이것도 일정주로서 추천을 드렸고 재추천 성공. 그리고 갭매우기 구간도 복습하시고요. 이 갭매우기는 뒤에 네이처셀에서도 볼 겁니다. 네이처셀이 갭매우기가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박스, 크게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 박스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이처셀 볼게요. 갭매우기 접근 기준으로 최대 30%, 70% 수익이 나온 구간이고요. 미국 FDA로부터 조인트 스템 첨단 재생치료 지정이 되었다. 10월 23일 뉴스였고, 자, 회색 큰 박스 하단에서 요 하단 이탈 없이 상단 돌파, 그리고 갭매우기 근접하게 올라왔습니다. 요 주황색깔 갭매우기는 아까 앞에 SG, 재건주 SG에서 봤었죠. SG가 요 가격이 1,800원이었고 1,800원 안착한 다음에 초과적으로 더 올라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요게 갭매우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메우는 건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서부터도 실패를 했죠. 올라가려고 하는데 실패를 했고 맞고 노랑 맞고 떨어졌고요. 이번에도 요때도 7월에도 맞고 떨어졌고요. 지금이 3수 세 번째 시도 중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조건 주황까지 가지 못하고 금요일이 고점이고 뒤에는 다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생각하면서 하락하면 내려가는 어깨에서 대응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네이처셀이 요때 3연속 하한가 개파락이 나왔었고 뒤에 노랑 안착하면 주황까지 갈 수 있다고 7월에도 6월에도 알려드렸습니다. 이건 계속 제가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여러 번 걸릴 수 있다. 이어플로우로 항상 갭매우기는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어플로우도 보시면 한 방에 주황까지 가지 못했어요. 이게 올라가나 싶더니 밀리고 재차 시도하면서 올라갔었죠. 이어플로우로 복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어플로우도 여기 갭매우기 구간 만원까지 도달하고 초과 상승이 나오고 지금은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 또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갭매우기는 이어플로우로도 복습을 하시면 된다. 이어플로우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곳도 있고 카페에 있으니까 검색해가지고 잘 복습을 한 다음에 네이처셀에 대입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처셀 갭매우기 구간 여기까지 갈 수 있다. 현재 거의 다 올라온 상태고 계속 반복해서 갭매우기 알려드렸습니다. SG 요거 아까 앞에 봤지만 한 번 더 볼게요. 여기 노랑 안착하면 1,800원 주황까지 쉽게 갈 수 있다. 도달하고 초과적으로 더 올라갔죠. 이게 갭매우기가 성공이 나오면 초과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어플로도 그렇고 그리고 DX, VX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여기 노랑 안착하면 주황까지 간다. 3,500원까지 간다고 했고 이렇게 도달을 했죠. 뒤에 좀 밀리나 싶더니 역시 초과 도달이 나왔었고요. 올릭스도 마찬가지로 노랑 안착하면 주황까지 간다. 이것도 20%짜리 갭 메운 다음에 초과적으로 더 올라갔고요. 이것도 흔들면서 훨씬 더 크게 올라갔죠. 이렇게 갭 메우기는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적용해 가지고 갭 메우기 구간에서 최대한 크게 먹어볼 수가 있겠고, 자, 올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회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안착하면 여기까지 쉽게 올라간다. 이게 20%짜리예요 20% 수익을 쉽게 볼 수가 있었고, 또 안착하면 더 크게 간다. 이렇게 초과적인 상승도 나와줬고, 분할 매도했으면 더 큰 추가 수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역배열 끊고 발목 자리에서 또 가속 붙어가지고 더 크게 올라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배열 끊고 발목 자리에서 더 크게 올라갔고요. 이런 게 SG나 펩트론 추천했던 발목 자리들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짧게 잡고 손절 잡고 손절 잡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짧게 손절을 해줘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밀리면 여기서 짧게 손절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고점에서 조금 밀리고 있으니까 단기 입형 넣어가지고 이탈할 때마다 대응해 주시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15일선 지지받고 꼬리 달렸는데 21선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탈하면,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 찹찹찹 이렇게 분할 매도하면서 챙겨줘야 되겠죠. 쭉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 내려간 어깨에서 찹찹찹 챙겨줍니다. 안 그러면 제자리까지 빠지니까. 지금 요것도 지금 세 번의 파동으로 이렇게 크게 올라가다가 꺾이고 있는 중이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저점 대비 무려 260%나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단기에 얼마나 올랐나 이것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릎자리라 하더라도. 그러면 갭 메우기는 다 여기까지만 복습을 하도록 하고요. 네이처셀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겠다. 네이처셀도 단기 CG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셀 확대를 해서 자, 이렇게 큰 박스였죠. 큰 박스였고 이 자리가 이제 지지가 되는 거예요. 주요한 지지가 되는 건데 12,800원 정도. 그리고 금요일의 시가가 14,200원. 크게는 1차, 2차 이렇게 지지 보시면 되는 거고 중간값으로 하나 더 넣어가지고 13,500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3개의 지지를 지키면 계속 홀딩 하시면 되고 이탈하면 분할 매도 좀 생각하시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 그러면 박스 중앙, 박스 하단까지 크게 떨어지는 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락폭이 큽니다. 마이너스 30%씩 나와요. 마이너스 30%씩 나옵니다. 만약에 금요일이 고점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30% 나온다 치면 박스 중앙까지 떨어지는 거죠. 이런 이전의 하락 파동 잘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태성에서 배웠죠. 태성도 마지막에 볼 거고요. 다음 양자무 관련주 11월에 일정이 있었고 10월에 미리 추천. 역시 펩트론 SG 추천했던 똑같은 자리 역배열 돌파 초입 발목 자리에서 추천 들어갔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바로 가진 못했고 조금 밀리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10% 20%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금요일까지도 조금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힘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음봉으로 마감이 됐을 때도 재추천드리고 바로 직후에 15% 수익이 나왔고요. 11월 일정주였고 힘이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릎 자리에서 반복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엑스게이트 10월 15일 리딩이고 원하던 눌림 가격까지 빠지진 않았지만 종가 베팅 가능하다, 종가 매수 가능하다 3시 20분쯤에 검정 색깔별로 추천드렸고 이렇게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KCS도 같이 추천을 드렸어요. KCS도 추천을 드렸고 일정은 요거고요. 11월 1일에 양자기술법 그리고 양자전략위원회 11월 출범 예정, 미국의 11월 상무부 양자컴퓨팅 수출 규제안 확정 뭐 여러가지가 있고 양자종합계획은 25년도 초부터 본격 가동을 한다. 차트뿐만 아니라 재료 일정 같이 알려주니까 차트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정으로 리오님 리딩 따라다니시면 되고요. KCS도 여기 N패턴 노리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드렸는데 초록으로 쉬었다 가는 흐름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KCS를 요때 추천드렸고요. 다음날 바로 수익이 나와줍니다. 고가 9% 찍어주면서 빠르게 빠졌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기가 어려울 순 있었겠으나 뭐 스탑로스를 활용했으면 여기 전고점 구간에서 매도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어요. 이게 이렇게 빠졌다 한들 초록색깔 화살표의 흐름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깔 이게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었다 가는 초록의 흐름으로 수익이 또 나와준 겁니다. 금요일에 14% 급등이 나와주면서 다시 이렇게 노랑으로도 수익이 나왔고 초록으로도 수익이 나와준 거죠. 손절가가 밑에 6,000원 6,000원 손절가 이탈이 없이 수익이 나온 겁니다. 손절가 위는 다 눌림에서 홀딩 구간이니까 이렇게 항상 초록으로 쉬었다 가는 것도 기본으로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태성은 다른 추천주들과 다르게 신고가 추천이었어요. 해서 고수와 보유자 영역으로 초보자분들은 건들지 않는 자리였고요. 머리 자리 추천 바로 13일 만에 70% 수익이 나왔고요. 이제 70% 정도는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하락은 조심을 했어야 되겠죠. 항상 크게 오르면 크게 하락하는 걸 조심을 해라 리딩을 드렸었고 항상 요 급등 후에 가짜 반등을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가짜 반등 계속 좀 가짜 반등 나오는 흐름으로 밀리고 있죠. 그리고 월봉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80%가 아니라 1800%나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bab동을 조심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전의 하락폭이 기본 마이너스 35%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9월이든 10월이든 마이너스 35%를 생각하고 있었어야 한다. 이렇게 태성의 보유자가 아니더라도 요거를 봐야지 고점에서 매매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겠죠. 요 내용 중요하니까 좀 잘 1번, 2번, 3번, 4번 잘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태성 영상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스탑로스 자동매도 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내가 원하던 목표가까지 가지 못해도 하락할 때 도중에 내려간 어깨에서 잘 매도해가지고 손실 전환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분할 매도하는 이유는 도중에 하락하던 도중에 또 반등이 나와가지고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량 매도가 아니라 분할 매도하는 거고요. 태성은 머리 자리였다. 요 머리 자리였습니다. 초보자분들은 허리, 무릎에서 방망이를 휘두르도록 합니다. 손절을 하더라도 무릎 자리에서 손절을 하시라고요. 머리에서 휘두르지 말고.
회원님 수익 인증. 무손실 매매로 보이지만 실상은 손절이 있습니다. 수익이 나온 날에 손절도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수익 4개, 손절 1개. 큰 손절이 있지만 더 많은 승리로 팀플레이 수익 마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면 20% 30% 정도는 쉽게 상승하니까 수익 30% 140만원, 손절 마이너스 10% 정도 50만원 손실, 90만원 수익 마감되죠. 이렇게 딴 돈에 반만 가져간다 마인드로 손절, 퉁치기, 팀플레이, 개작을 해주셔야 주도주, 일정주로 계속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다. 명확히는 손절을 하더라도 수익이 아니라 손절을 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창출하면서 총 수익이 되는 겁니다. 차트 재료 일정, 동시 만족하는 종목 위주로 추천합니다. 약불에 5분이라고 했는데 강불에 5분 구워서 다 태워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치열하게 정독 잘 해주시고 복습을 해야 수익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복습 안하면 장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적으세요. 다음 10월 25일 금요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하반기 신규 상장주 웨이비스, HNS-ITEC, YJ링크, 인스피언, 루미르 대형권 분쟁으로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 애들 고려아연, 영풍정밀, 티웨이홀딩스, 티웨이항공, 예림당, 대명선호 시즌 얘네는 다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죠. 변동이 워낙 크고 많이 올랐으니까. 다음 제약 의료기기 넥스턴 바이오 기적의 비만약 요 10월 17일의 내용으로 연일 반응이 나와주면서 흔들다가 상한가 라메디테 레이저 체열기 그리고 아까 앞에 봤던 네이처셀 FDA 조인트 스템 갭매우기 구간이죠. 추천주였던 피플바이오 요거는 치매 관련주인데 보행 분석 플랫폼 모션코어 상용화 연말 론칭 목표 일정 주기도 하고요. 다음 반도체 관련주 미래산업, 태성, 에이직랜드, 파두 반도체 지수가 오르기도 했지만 엔비디아가 오르기도 했지만 SK하이닉스 호재로 같이 움직여줬고요. 그게 ESSD 요거죠. 테슬라의 1조 AI 칩 공급을 추진한다. 에이직랜드가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고 TLB 파두, 삼화전기. 다음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주 최근 10월 11일 로보택시 공개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단기 재료 소멸로 크게 하락이 나왔고 낙폭과대 자리에서 조금 움직여줬습니다. 우리산업홀딩스, 덕양산업, 라이콤, 삼화전기, 아모그린텍. 다음 사료 관련주 곡물 주요 생산국인 브릭스가 곡물거래소 창설을 지지 발표했다. 이에 신송홀딩스, 고려산업, 미래생명자원, 신송홀딩스가 후발주로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드론 관련주 방산 쪽으로 제시언 시스템, 베셀 흔들면서 반응 나와주고 있고 보안 관련주 인스피언, 모니터랩, 카티스, KCS.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 월 5,900원짜리 방에 가입해도 SYS 틸텍 같은 이런 급등주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SG도 같이 드렸고 이렇게 단기 급등 나왔죠. 우진엔텍도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왔고요. 유튜브 멤버십도 빠르게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유튜브 멤버십 팬클럽 방이 따로 있습니다. 리딩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 리딩 방에 입장을 하셔야지 추천주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가입만 한다고 추천주를 받는 게 아니라 리딩 방에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1대1로 문의 주셔가지고 리딩 방에 입장을 하세요. 다음 10월 24일 시간의 특징주 금요일에 정석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모니터랩 시간의 상한가였고 보안 관련주 고가 17% 종가 마이너스 1% 정석 반짝 나왔고 21선 정도 맞고 떨어졌네요. 인스피언 신규 상장주고 얘도 보안 관련주 고가 18% 종가는 마이너스 6% 나오면서 신저가 경신했고요. 다음 FSN 이거는 로제 아파트 관련주로 반응이 나와주면서 고가 12% 종가는 2% 1년선 부근까지 올라와가지고 변곡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쨌든 정석 반짝이 나왔고요. 다음 베셀 환기 종목 드론 관련주고 121선 부근에서 자꾸 저항이 걸리는 형태로 좀 움직여주고 있죠. 최근에도 121선 근사치에서 밀리고 있는 형태로
고가 17%, 종가 2% 정석 반짝. 동전주니까 환기 종목이니까 재무 위험하니까 좀 조심을 하시고. 다음 진양제약 5%, 페노피브레이트 비만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6,5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 구름 상단 안착이 중요한데 이 구간에서 자꾸 걸리고 있고요. 고가 8%, 종가는 마이너스 2% 반짝하면서 장기 평사에서 박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센즈랩 보안 관련주 고가 6%, 종가는 마이너스 6% 정석 반짝. 드리머스 컴퍼니 시간에 4%였는데 고가 10%, 종가는 1% 정석 반짝. 그래도 반년선 위에 있고. 음원 관련주 블랙핑크 로제 아파트 돌풍 수혜. 다음 DH 오토웨어 시간에 4%였고 고가 21%, 종가는 2% 정석 반짝. 이것도 동전주니까 조심하시고. 루미르 신규 상장주 고가 16%, 종가는 마이너스 1% 정석 반짝하면서 신저가 기록. 태성 시간에 4%였고 유리기판 사업이 순항 중이다. 고가 21%, 종가 6%. 이것도 앞에 살펴봤죠. 추천주였기 때문에 살펴봤고, 추천은 여기서 드리고 70% 올라갔고요. 뒤에는 밥동 조심해라, 가짜 반등 떨어지는 거 조심해라, 요렇게 크게 떨어지는 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기본으로 마이너스 35% 조심하라고 했고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졌다가 가짜 반등을 주고 있는 형태고요. 최근에 저가 마저 이탈한다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부디 이탈 없이 또 시원하게 N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올라가주면서 또 전고점 돌파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늘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에는 당연한 급락 조심을 하시고요. 가짜 반등 조심하시고요. 다음 랩지노믹스 시간에 4%였고 고가 4%, 종가는 마이너스 4%. 랩지는 여기서 추천드리고 재추천드리고 크게 수익이 나왔고요. 지금 또 요 추세 하단까지 밀리는 건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추천드렸습니다. 한싸 반짝, GSE 반짝, 율촌 반짝, DYC 지금 121선 저항 걸리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하니까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들 튀었다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요. 금요일에는 뭐 지수도 안 좋았고 상승 마감한 종목이 없네요. 일반적으로는 10개 중에 한두 개는 상승 마감을 하긴 하나 대부분 다 하락하니까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금요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시프트업 상한가, 승리의 여신 니케, 중국에서 판호를 받았다. 판호 발급은 큰 호재죠. 그리고 대성창투도 시프트업 투자사로 부각이 되면서 3.7% 상승이 나왔고요. 최근에 판호 발급으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넥슨 게임즈가 있습니다. 넥슨 게임즈는 박스 하단에서 추천해가지고 최대 150%까지 올라갔고요. 이게 올라간 이유가 중국 판호 발급은 아니고 신작이 흥행을 하면서 올라갔었죠. 신작이었던 퍼스트 디센던트가 흥행하면서 후반형 상승으로 크게 올라갔던 이력이 있고요. 판호 발급을 받았던 때가 2월 2일이네요. 22% 급등하고 3% 마감했고요. 뒤에는 밀렸고, 시프트업도 판호 발급 큰 호재가 떴으나 이렇게 반짝하는 건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넥슨 게임즈는 뒤에 좀 하락이 나오다가 신작 출시 성공으로 이때부터 추천드렸죠. 선반영 상승 나오고 후반영으로 크게 올라갔다가 현재는 제자리까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선반영과 후반영이 동시에 둘 다 나와준 경우고요. 뒤에는 정석으로 재료소멸 하락이 나왔다. 제자리까지, 급등 전에 제자리까지 빠졌습니다. 이 패턴 잘 숙지하시고 내려가는 어깨, 이 구간에서 매도를 잘 했어야 되겠죠. 월봉을 보시면 이렇게 큰 박스 하단에서 추천을 드렸고, 상단 여기 끝까지 도달을 못하고 근사치까지 갔다가 밀리면서 다시 기존의 박스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박스 중앙을 지나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위에서 찹찹찹 내려가는 어깨에서 매도를 잘 했어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설명이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 이 구간에서 매도를 잘 하고 하단까지 다시 끌려 내려가지 않도록 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주들도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탈할 때 이런 추세
추세 이탈이 나오거나 이런 추세 이탈이 나오거나 무너질 때 이렇게 무너질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분할 매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이런 걸 당하지 않아요. 크게 올라갔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지는 경우 허다하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시 본론인 시프트업으로 와서 시프트업은 제가 여기서 한번 추천드렸다가 수익 주고 뒤에는 밀렸고요. 최종 손절을 당연히 여기 저가로 줬겠죠. 단기 CG는 다 이탈하고 내려갔고 최종 손절 지켜주면서 요 박스 내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20% 정도 올라가 준다면 7만원 정도까지는 올라오는 거고요. 이제 30% 정도 가면 여기까지 또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넥슨 게임즈를 토대로 20%까지 가준다면 7만원까지는 상방이 열려있다. 그리고 박스 상단인 65,000원 여기를 종가 상한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최근은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크게 작게 박스 구간에서 호재가 터졌고 상한가가 나와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넷겜처럼 반짝한다면 65,000원 그리고 62,000원 지지 요 두 개 참고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시고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니까 더욱더 조심을 하시고요. 신규 상장주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밖에 안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하단 최종 손절가 54,600원 이탈하면 마이너스 80%도 열어두고 최악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모가는 6만원이긴 하고요. 공모가는 6만원입니다. 다음 대성 창투 얘는 3% 정도 상승이 나왔고 여기 위에서 박스 주다가 이탈을 하면서 장기 입형 이탈하면서 죽었고 밑에는 지수 연동으로 박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1365 이탈하면 또 신저가로 지역문 열리는 거니까 대응을 하도록 하시고 박스 상단 가격인 1650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작은 박스로는 이렇게 움직여 주고 있고요. 박스 매매 구간 다음은 TY홀딩스 U 둘 다 관리 종목인데 시간의 상한가 재무제표 재감사에서 감사 범위 제한으로 한정해서 적정으로 바뀌었다. 28일부터 관리 종목 지정이 해제되었다. 큰 호재죠. 큰 호재인데 이런 것도 하루 이틀 튀었다가 금방 또 제자리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생각하면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 관리 종목 해제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쭉쭉쭉 올라가는 건 아니다. 튈 때마다 크게 튀었다가 금방 제자리로 내려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 세 번까지도 연속해서 상승이 많이 나와줍니다. 한 번씩 20%대 정도 튀었다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8월에는 27% 튀었다가 빠졌네요. 이렇게 20% 30% 정도 튀면 6,000원 중후반까지 가니까 또 여기 1년선 맞고 떨어졌었고 1년선 6,000원 차기 중요합니다. 이전처럼 뭐 한 번이던 두 번이던 튀었다가 제자리까지 금방 빠지는 거 조심합시다. 관리 종목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관심을 끄고 TY홀딩스도 마찬가지로 1년선 가격이 4,500원 2년선 가격은 3,700원 얘도 금방 튀었다가 빠지는 거 역시 동일하게 주의를 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TA항공 얘는 전고점 돌파 실패를 했고 갭 하락 나오고 급등전 가격까지 빠졌다가 장기 입형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큰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변동이 크니까 얘네는 다 좀 고수와 보유자 영역으로 넘기고 관심을 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림당도 갭 하락 한방, 갭 하락 두방, 갭 하락 세방째에서는 끝까지 빠지진 않고 장기 입형에서 반등이 나왔으나 이것도 역시 가짜 반등을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크게 튀었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걸 조심을 하자. 지금 우정바이오 차트 보여주면서 갭 하락 종목들 설명을 했습니다. 우정바이오 이렇게 갭 하락으로 빠지다가
큰 가짜 반등 한번 주고 뒤에는 더 빠져버렸죠. 이런 식의 흐름, 가짜 반등을 조심을 하도록 하자. 만약에 예림당이 이런 식의 가짜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가짜 반등이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우정바이오 현재도 볼까요? 얘도 가짜 반등 크게 준 다음에 지금 좀 밀리고 있죠. 여기 장기 입형 금리율의 저가 2,000원 이탈하면 더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거는 다시 올라오려면 이 역배열을 끊어야 돼요. 여기를 끊고 올리는 과정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이렇게 끊어줬던 구간, 이런 구간이 필요한 거죠. TWA 홀딩스, 아까 예림당 봤죠? TWA 홀딩스, 얘도 역시 동일하게 개파락 한방, 개파락 두방, 끝까지 빠지진 않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네요. 거의 뭐 근사치까지 빠졌다가 내려가니까 항상 요쯤까지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오면 거의 제자리까지 빠진다 늘 생각하고, 그리고 거의 제자리까지 빠진 자리에서 뭐 반등이 나올 때 기술적 반등, 가짜 반등 노리고 눌림 매수가 가능하긴 하겠으나 초보자분들은 요 가짜 반등을 주면서 떨어지는 파동 내에서 챙기고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관망하고 그냥 무시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고수분들에게 그냥 넘겨주자. 고수들아 니네가 여기서 단타치고 신나게 놀아라, 난 초보니까 관심 끌게,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 더욱이 동전 주기도 하고요. 개파락의 교과서는 윙이푸드가 있고요. 이때는 개파락 다 빠졌다가 추가 하락, 이때는 개파락까지 빠졌다가 근사치에서 반등 성공, 그리고 이후에 더 크게 올라갔죠. 이렇게 개파락 부분에서 반등이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이탈하면 더 크게 빠진다 기준점으로 잡고 대응을 할 수는 있다. 그리고 넥스턴 바이오도 금요일에 상한가 종목인데 10%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개파락까지 빠지고 반등이 나오는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라고 알려드렸었고, 상한가 마감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개파락을 활용해가지고 손절을 짧게 잡고 눌림 매수가 가능하기는 하다. 이 성질을 잘 활용을 하면 됩니다. 상한가 다음날 급등이 나왔고 얘가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진다, 개파락 자리를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확인되는 구간에서 손절을 짧게 잡고 매수를 하면 N반등을, 이렇게 N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N으로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걸 노려볼 수 있다. 근데 실패하면 더 떨어지는 거고, 실패하면 더 떨어지는 거고, 넥스턴 바이오는 이 구간에서 성공을 하면서 상한가가 나와주고 전고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N 패턴이 나왔다. 이 구간 개파락까지 빠진 다음에 반등이 나왔던 거 체크 복습하시고요. 자, 이 자리에서 역배열 끊어주는 자리 알려드렸고, 맥점이었던 첫 번째 갭 상승 시가 435 그리고 1년선과 일치하던 자리였죠. 이 자리를 돌파하고 상한가까지 올라갔다. 현재는 또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큰 박스가 만들어진 거고, 또 밀리게 된다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 생각하시고, 안착하면 이런 식으로 또 2년선으로 2년선까지 올라가는 걸 시도하는 자리다. 다음 STO 관련주들,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대표 발의 소식, 핑거 7%, 나머지 2%에서 4%. 이거 이전에 일정으로 추천드렸던 애들이죠. 급락장이었지만 크게 수익이 나왔던 STO 관련주들이었고요. 이렇게 K옥션이 발목자리마다 추천드리고 최대 90%, 50% 수익이 나왔습니다. 또 빠진 상태에서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갤럭시아 SM도 9월 초에 급락장이었지만 일정 매매로 2일 만에 최대 55%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추천을 드렸던 4번의 타점을 보면 전부 다 발목 자리들이죠. 요런 위에서는, 머리 자리에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머리 자리는 매도 자리로 보시고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핑거부터 볼게요. 핑거도 여기 급등이 나온 다음에 계단식으로 움직여주면서 위에 박스 하단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는 아니고 7% 나왔습니다. 11,300원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박스 자리 12,300원 그리고 만원 정도의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박스 매매하시면 되는 구간, 만약에 요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또 기존의 박스까지 121선 9,000원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올라가면 윗꼬리 가격인
14,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고, 횡보하면 계속 이렇게 박스 매매 구간이고, 시간의 상승이니까 정석으로 반짝하는 건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갤럭시아 머니트리 121선 부근에서 살짝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작게는 이렇게 박스, 조금 더 크게는 이렇게, 더 크게는 이렇게 박스, 크게 작게 박스가 만들어져 있는 구간이고, 장기 입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역배열은 이렇게 잡혀 있고요. 더 작게는 이렇게 박스 매매 구간, 전고점이 만원에서 걸렸던 구간도 체크를 하시고요. 다음은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SM도 장기 입형 부분에서 역시 유사한 형태로 이런 식의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 박스 하단 자리의 위치, 역배열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요 밑에 구간에서 추천드리고 크게 수익이 나왔고, 현재는 밀리고 있는 중. 여기서 마지막 추천이었었죠. 추천드리자마자 바로 급등이 우다다다 나왔다. 이거 튀었다가 금방 제자리, 튀었다가 금방 제자리, 튀었다가 금방 제자리. 지금 뭐 금방 제자리까지는 아니고 일정이 있었다 보니까 장기 입형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여기 이탈하면 금방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여기는 진흙당이죠. 여기 갭 상승으로 확 튀었기 때문에 여기 매물이 없거든요. 매물이 없어서 밟으면 푹 빠지는 진흙당, 싱크홀 자리입니다. 훅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탈 나오면 훅 떨어지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다음 K옥션. K옥션은 크게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되겠고요. 121선이랑 상한가 시가 4,250원 정도가 맥점이 됩니다. 요거 이탈하면 1차, 2차 이렇게 떨어지는 거 조심하시고, 역배열은 이렇게 잡혀 있고요. 이것도 요 큰 박스 하단 자리에 위치해 있다. 대개 다 하단 박스 자리에서 반등을 꾀하는 중인데, 최근 선반영으로 크게 상승이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의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단기에 올라가는 기대치는 조금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욱이 일단 또 시간의 상승이다 보니까 월요일에 반짝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 한국파마 4.7%, 페노핍 레이트, 요거 비만 치료제 쪽으로 엮여가지고 연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거 시간으로 진짜 상승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이 아마 네 번째 상승인 것 같은데, 시간의 상승으로 반짝, 시간의 상승으로 반짝, 시간의 상승으로 반짝, 또 금요일에 시간의 상승, 그러니까 월요일에 또 반짝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계속 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박스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자리고, 최근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주였던 진양제약도 아까 앞에 설명드렸고, 걔도 역시 박스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 다음 YG 플러스 3.8%. 자, 로제 아파트 노벨상 관련주보다 더 강하게 연일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벨상 예스24는 3일 천하로 끝났는데, YG 플러스는 지금 5일째 위에서 놀아주고 있죠.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이제 빌보드 핫백 발표 시간이 29일 화요일 새벽이라고 합니다. 새벽 2시 30분에서 3시 30분 사이에 발표를 한다 하고요. 이게 발표가 되면 결과에 따라 또 변동이 있는 건데, 이것도 재료 소멸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결과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재료 소멸로 떨어질 수 있다. 이거는 좀 의식을 하고 계셔야 되고, 워낙 선반영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예측 순위는 빌보드 8위, 그리고 영국 오피셜 톱10에는 4위로 진입을 했다고 하네요. 자, 연속해서 강세가 나와주고 있죠. 얘도 역배열 끊고 올라왔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역배열을 살짝 끊어주는 자리에서 이렇게 크게 상승이 우다다다 올라가지고 있고, 보유자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대응 어려울 거 없죠. 금요일에 시가, 목요일에 시가, 그리고 5일선이 현재 주가와 좀 이격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3차 지지로, 뒷방 지지로 밀려나 있습니다. 내 평단이 낮아, 그러면 요거 3개 다 이탈해도 홀딩 가능하고요. 뭐 버텨볼 수 있겠죠. 근데 내 평단이 높아, 그러면 빠릿빠릿하게 이탈할 때마다 대응을 잘 해줘야 되겠고요. 본인의 평단 그리고 포지션에 따라서 대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 어쨌든 지금은 홀딩을 계속 하시면 되는 구간이고요. 신규 매수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더 간다 한들 만약에 제로섬을 나오면 마이너스 30% 정도 쉽게 나올 건데, 그때 초보자분들이 만약에 하락할 때 여기서 낙하산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짧게 손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고요. 이거는 이미 보유자 영역으로 그냥 고수의 영역으로 넘겨두는 게 낫겠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전고점 저항대는 6,700원 정도 하고요. 이제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건 생각하고, 바닥에서 워낙 크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은 역배열 끊고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 큰 역배열도 현재 끊은 상태로, 큰 지지는 여기도 두 번째로 보시면 되겠고요. 월봉상으로는 아무튼 워낙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부담이고, 선반영 상승, 이게 후반영이죠. 정확히는 여기 후반영입니다. 발표를 갑작스럽게 했고 후반영 상승이 쫙 나오고 있는데, 이제 보유자분들이 더 기대하는 거는 빌보드란 말이에요. 빌보드. 근데 빌보드 결과가 나오면 제로섬멸로 빠질 수가 있다. 정확히는 요 흐름으로 조심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주였던 예스24는 3일 천하로 제자리까지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도 개파락 조심을 하라고 했죠. 10월 15일에 전량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이때 전량매도 하던가, 왜? 점상 풀렸으니까, 그리고 고점에서 음봉 윗골이 떴으니까 개파락으로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해라. 전량매도 하던가 분할매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려가는 어깨에서 전량매도 했으면 됩니다. 이제 YG 플러스도 유사한 흐름으로 하락이 나오는 구간이 있을 텐데, 그 구간에서 내려가는 어깨에서 잘 매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지금 개파락까지 빠지면 여기까지 5,000원까지 빠지는 건데, 끝까지 빠지진 않고 자꾸 가짜 반등 주면서 5일선을 건드려 주고 있죠. 5일선 가격인 6,300원을 안착하면 또 가짜 반등을 크게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것도 복습 잘 해가지고 여기 보유자분들은 고점에서 매도를 잘 했어야 한다.